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요, 지금 버닝썬 사건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물뽕 논란, 그리고 성폭행 동영상 논란, 유명 연예인 논란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버닝썬 문제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뽕으로 불리우는 마약이 클럽 내에서 사용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죠. 물뽕은 이제 물에 타먹는 히로뽕, 이게 이제 합쳐진 합성어라고 해요. 즉 이제 이게 마약이죠. 제가 뭐 이 영상에서 굳이 뭐 마약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사전 정보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혹시나 모르는 일에 조금 더 대비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물뽕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단 제가 이제 이 내용을 다룸으로 인해서 자세히 몰랐던 분들까지 해당 물질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게 되거나 알게 되실 수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약물 이름은 뭐 공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버닝썬에서 사용됐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물뽕이 바로 G-땡땡이라는 향정신성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향정신성 의약품이요, 마약으로 두각을 나타낸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2001년도에 관련 법으로 향정약이 마약으로 이제 분류가 됐죠. 그래서 이제 해당 법률을 좀 찾아보면요, 이 G-땡땡 등의 향정신성 의약품을 판 사람, 산 사람, 그리고 뭐 소유하고 있는 사람까지 다 그냥 처벌받게 돼 있어요. 이게 근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벌금도 뭐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중형으로 다스려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향정신성 의약품이 뭐냐 도대체. 이게 이제 사람의 중추신경에서 작용되는 약물이라고 합니다. 오용이나 남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입니다. 중추신경계는 뇌하고 척수로 구성이 되어 있죠. 감각이나 운동기능 등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중추신경이요. 그래서 이런 향정약 등을 잘 쓰면요, ADHD 치료라든지 식욕 억제, 마취, 뭐 수면, 항불안제 등의 일종의 마취제 등으로 좀 많이 쓰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게 물뽕으로 알려져 있는 G-땡땡의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기면증 치료에 좀 많이 약물로 사용이 되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잘못 쓸 경우에는요, 이런 향정약들은 아까 이제 중추신경계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물질이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좀 과다 복용을 한다거나 오용될 경우에는 심장에 무리가 간다거나 이런 일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거를 마약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환각이나 각성, 급격한 수면 등을 일으키거나 정신적인 의존성을 일으킨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이 G-땡땡의 경우에는 자기가 마약을 먹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타인에게 복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인다고 하죠. 그래서 위에 언급한 특징들 때문에 각종 성범죄에 등장하는 약물이에요. 특히 이게 알코올하고 이제 중첩이 되는 경우 강한 쇼크를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뇌에. 그럼 정신을 잃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일시적인 쇼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게 뇌 손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뭐 시력 저하라든지 불면증, 각종 후유증까지 동반을 하는데 이게 약효가 끝나도 문제예요. 정신적으로까지 문제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우울증 같은 것들이 이제 막 약효가 끝나고 생겨나는데 이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굉장히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가 성범죄를 목적으로 G-땡땡을 함부로 남용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실수를 너무 과다하게 투여하는 경우, 뭐 이런 경우요. 이 경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사람을 사망까지 이르게 할 목적은 없었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게 충분히 사람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위험한 약물이란 얘기죠. 실제로 이제 강간 목적으로 사용을 하다가 이걸 너무 과하게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G-땡땡이 복용하고 4-5시간 정도만 지나면요, 이게 소변을 통해서 대부분 이제 배출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16시간 정도가 지나면 이게 검사를 통해서도요, 약물 복용 사실을 밝혀내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다른 마약들에 비해서요. 이게 G-땡땡이요, 냄새도 안 나고 색깔도 없고요. 그래서 이걸 뭐 물이나 술에 탈 경우에는 뭐 전혀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사실 원천적으로 막는 게 좀 불가능한 수준의 물질이라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술자리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자리를 뜨실 때나 뭐 이럴 때 좀 가급적이면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문제는 이 G-땡땡의 구입이요, 국내에서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 거죠. 실제로 얼마 전에 한 일간지에서 기자가 이 G-땡땡을 본인이 이제 직접 구매를 하는 그런 거를 직접 이제 체험을 해봤는데 구매까지 30분 걸렸고 퀵으로 물건 받는 데까지 1-2시간이면 충분했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기도 하죠. 사고 싶으면 얼마든 살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라도.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영상은 물뽕이 아니라 버닝썬하고 관련된 영상이니까요, 이 물뽕이나 마약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만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버닝썬하고 이 물뽕 관련된 이슈는요, 집단폭행의 피해자로 알려져 있는 김씨로부터 시작된 이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원래 클럽에서 마약을 복용한다라는 사실은요, 공공연하게 사실은 좀 알려져 있던 사실이긴 해요. 근데 이게 세상 밖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요, 사실 이 김씨하고
씨하고 버닝썬 이 관계자들하고 폭행 사건이 시작되면서예요. 김 씨가 또 많이 다루기도 했고요. 이런 얘기들을. 특히 이제 지상파 방송에서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넘어서 마약과 관련된 여성 범죄에도 이 버닝썬이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의혹이 곧 여러 전파를 탈 거라고 약간 예언 비슷하게 얘기를 했죠. 근데 실제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김 씨가 예고한 대로 다양한 제보들이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줄을 잇게 됩니다. 2019년 1월 31일 모 뉴스와의 통화에서요, 버닝썬의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합니다. 이게 해당 직원이 버닝썬 클럽 안에 있는 VIP 룸에 있는 화장실에서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를 맺는 장면이 이게 이제 한 달 전쯤에 유포가 됐다. 그러면서도 이제 포털에 뭐 카페 같은 데서도 쉽게 이 영상을 볼 수 있다라고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이어서 이 영상에서 등장하는 여성이 약물에 취한 것 같이 보인다. 그래서 룸 안에서 뭘 하는지까지는 정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보를 했어요. 자, 뿐만 아니라 같은 날인 2019년 1월 31일 모 방송국 뉴스를 통해서 실제로 이 버닝썬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기억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성들의 증언이 보도가 됩니다. 영상에서는 이제 피해자들이 당했던 뭐 성폭행 이전까지의 상황들 그리고 이후의 상황들을 피해자들 증언에 따라 공개를 했는데요. 이게 이제 패턴이 모두 같아요. 피해를 입게 되는 패턴이. 물이나 술을 마신 뒤에 15분 안에 정신을 잃은 점,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전혀 기억할 수가 없는 점, 그리고 약물 검사에서 마약과 관련된 검사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뭐 이거를 뒷받침하듯이 폭행 신고자 있잖아요. 김 씨가 자기가 이제 성폭행 영상도 따로 입수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제 생각에는 이거 저기 유포되어 있다는 그 영상을 입수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2019년 2월 3일 폭로 전문 매체사로 알려져 있는 D 매체에서요, 이 버닝썬 임원들과 직원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단체 카톡방에 채팅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뭐 어떻게 입수했는지 참 입수를 잘해요, 이분들은. 이 채팅방 중에 하나는요, 승리 씨가 사내이사를 맡았던 시절부터 이 전현직 임직원들이 참여가 돼 있는 대화방 하나하고요, 버닝썬 운영자가 모인 대화방이 또 하나가 있다고 해요. 두 가지를 입수를 했다고 합니다, 이 D 매체에서. 먼저 이제 전현직 직원들이 대화를 나눈 그 채팅방의 내용을 보자면, 뭐 룸에서 물개 찾는다, 골뱅이 구해볼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암묵적으로 여성들에 대한 성범죄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직원들이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이를 앞장서서 좀 돕는 듯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운영자가 모인 대화방이 따로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에서는 이제 제가 뒤에서 다룰 버닝썬 성폭행 동영상과 관련된 내용을 얘기하는 장면들이 채팅방에 나와 있습니다. 뭐 이 채팅방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었냐면, 지금 뭐 룸 봐봐, 버닝에서 홍콩 간다 등의 뭐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이게 이제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이모 이사가 룸 안에서 이게 성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클럽 MD들한테 전달하는 형태의 얘기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해당 매체가 VIP 룸에서 성관계하는 영상을 직접 보기까지 했다고 해당 기사에서 밝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날인 2019년 2월 3일 클럽 측에서는 지금 이와 관련된 내용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합니다.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버닝썬 대표 이모 씨가 당시에 뭐라고 하냐면, 폭행 사실은 내가 인정을 하겠다. 근데 마약, 성폭행, 성추행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부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 그러니까 동의할 수 없다. 이러면서 선을 긋죠. 그러면서 이제 이 같은 사실이 혹시라도 사실로 밝혀지면 버닝썬을 폐쇄하겠다라는 초강수의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뭐 이걸로 안 끝나요. 이 이모 씨라는 사람이 2019년 2월 8일 날 본인의 SNS 계정에다가 이런 뭐 각종 루머들을,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을 퍼뜨린 사람들을 내가 이제 다 고소하겠다. 버닝썬은 루머에 흔들리지 않는다. 안심하고 오셔도 된다. 뭐 이런 류의 홍보성 글을 올리면서 논란을 가열시키기도 했죠. 근데 뭐 무슨 자신감인지 참 이해가 안 가요. 지금부터는 이제 성폭행 동영상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이게 이제 이어지는 사건입니다.